포인트는 3개. 요걸로 시도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 숙련이 되지 않으면은 AR 한 5 이상의 책은 좀 힘든 면이 있다고 보거든요. 지집이라고 생각하고 솔직하고 현실적인 솔루션을 드리겠습니다. 백시영입니다. 남기정입니다. 오늘도 솔직한 팩트를 좀 꽂아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 주디님께서 남겨주신 사연인데요. 영어는 말 못하던 영유아기부터 페이퍼북을 계속 읽어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가 영어책을 본격적으로 읽기 시작한 거는 7세 초반부터라고 하십니다. 부모님께서 한 페이지 읽으면은 아이가 따라 읽거나 온라인 영어 도서관 시스템으로 읽기 전 듣기 이런 걸 많이 했다고 하세요. 그래서인지 혼자서 읽은 수준은 되는데 스스로는 전혀 안 읽는다. 항상 부모님이 옆에 붙어 있어야지만 영어책을 읽는 아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가 참 고민이다라고 하세요. 한글책은 이 흔한 남매 재밌어요. 저도 좀 봤는데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거를 좋아하고 즐겨본다. 그래서 좀 이제 웃긴 거 Fly Guy나 Horrid Henry 이런 책들을 좀 이제 집에 갖다 놔도 이런 거 좀 웃기니까 좀 읽지 않겠나 했는데 이런 것도 관심이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계의 도움이나 혹은 부모님의 도움 없이는 영어책을 손도 안 대는 이 아이를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지 저는 이 사연을 읽어보고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3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심심함. 두 번째, 관심 분야. 세 번째, 의무감.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 사연을 봐서는 한글 책은 Y 시리즈나 그리스 로마 신화, 흔한 남매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 즐겨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거는 아마 혼자 냅둬도 보는 거라고 파악이 돼요. 근데 영어 책은 이걸 전혀 안 하거든요. 왜 그럴까? 만약에 책 자체에 아예 관심이 없는 아이다 하면은 이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이가 책이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드는데 이 부모님의 판단에 따르면은 혼자 읽을 수 있는 것도 안 읽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왜 그럴까? 이거는 난이도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이 돼요. 이거는 첫 번째로 뭐냐? 책이 집에 있는 게 아이한테 재미가 없다. 왜냐? Y 시리즈나 흔한 남매 과학탐험대 제가 이런 걸 봤거든요. 한글로. 이거는 사실은 이게 Fly Guy나 Horrid Henry도 재밌기는 한데 이런 것도 재밌는 종류의 책이라고 묶는 게 맞아요. 그런데 재미의 결이 좀 달라요. 이 Y 시리즈나 흔한 남매 과학탐험대는 약간은 흔히 말하는 넌픽션적인 요소가 더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식을 탐구하는 측면이 강한 책들이거든요. 재미의 결이 다르기 때문에 아이가 좀 이게 안 맞아 하는 게 아닐까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예요. 그래서 책을 바꾸셔라. 그럼 뭘로 바꾸냐? 난 모르겠다. 저는 National Geographic Kids 시리즈를 권해드립니다. 아니면은 Y 시리즈가 영어로도 있거든요. 그거를 읽게 하시면 된다. 요 2가지 시리즈를 한번 읽어보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이미 한글 책을 더 재밌게 느끼는 아이 같아요. 영어 책을 같이 놨을 때 영어 책을 선택할 거냐 이 아이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 의무감이 좀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학원을 다니시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 학원에서는 과제를 내주잖아요. 그리고 그 학원의 분위기만 조성이 잘 돼 있으면은 읽는 게 의무적으로 어느 정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재미가 있는 거라고 여겨져도 재미가 상대적으로 덜 하잖아요, 영어책은. 이런 정도에는, 이런 상황에서는 의무감을 좀 부여하면은 이거를 영어책 읽는 거를 유도하기가 상당히 용이하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학원 다니는 것도 저는 괜찮은 선택이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보고 학원 다니기 싫다 하면은 영어만 읽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돼요. 그럼 이건 어떻게 달성하냐? 심심함 말고는 답이 없다. 다른 거는 다 못하게 해야 돼요.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야 돼요. 약속을 정하는 거예요. 영어책 읽는 시간이다. 아니면은 가만히 있기. 둘 중에 하나 골라. 영어책 읽을 거야? 가만히 있을 거야? 그 시간은, 이 정적의 시간은 부모님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부모님도 가만히 계시거나 영어책을 읽으시던가 이렇게 같이 해주시면은 실마리가 좀 발견되지 않을까. 포인트는 3개. 심심함, 그리고 재밌는 책, 그리고 의무감. 요걸로 시도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 고민사항은 결국에는 내가 없이도 좀 읽었으면 좋겠어. 애가 스스로 좀 책을 꺼내가지고.
근데 말씀해주신 건 일단은 부모님 좀 함께 해주셔야 되는 방법이니까 그럼 요거는 어떻게 좀 해결을 해볼지. 함께 하는 건 맞아요. 이제 가만히 같이 공간에 있고 이런 것도 함께 하는 건 맞는데 그 상황은 어느 정도 아이의 영어책 읽기 시 능동성을 잃게 할 수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가만히 있던가 영어책 읽던가 둘 중에 한 개 하게 하는 상황은 아이가 능동적으로 책을 읽을 수 있는 영어책을 읽을 수 있는 계기를 줘서 요거 씨앗을 조금씩 굴려서 자생력 갖고 굴러가게 만드는 체제를 만드는 게 좀 더 용이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부모님이 읽어주신다든가 아니면 영어 도서관에 듣기만 하는 파트가 있어요. 그런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거는 아이가 가만히 있어도 이게 굴러가거든요. 시스템이. 이거는 수동성에 익숙해지게 만들 수가 있다라고 저는 봐요. 둘 다 부모님이 개입되시는 건 맞는데 개입은 되지만 능동성을 키울 수 있는 함께 해주기냐 아니면은 능동성을 키우기가 좀 힘든 함께 해주기냐 요건 차이가 있다고 봐서 스스로 읽게 하는 거는 당장에는 안 하기는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도움을 주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냅두면은 계속 한 그릇만 읽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럴 때는 뭐 개입은 필요하긴 한데 개입의 결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에요. 닉네임 쭈니나니님께서 남겨주신 사연인데요. 자제분은 6학년이라고 하십니다. 아이는 5년 정도 영어 노출을 꾸준히 시켜주셨기 때문에 책을 6,000권을 읽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AR 같은 걸로 판단을 했을 때 AR 한 2점 중반 정도나 후반 정도의 책들은 이해도가 50-60% 정도라고 하십니다.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원서 읽기가 답이라고 생각하고 부지런히 했는데 단어를 안 외워서 이런 걸까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통화를 연결해봐서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지요. 안녕하세요. 대치동영어학원 내부고발자 남기정이라고 합니다. 액션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이제 6,000권 정도를 읽었다면은 아이가 이걸 싫어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앞으로 해보면 좋을 것은 무엇인 것 같냐?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은 제 아이라면 어떻게 할 거냐 말씀을 드리면은 묵독이라는 걸 좀 많이 시킬 것 같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좀 더 능동적으로 책을 읽을 수가 있어요. 이 청독이라는 걸 하게 되면은 일단 음원을 틀면은 페이지가 넘어가면 이게 쭉 그냥 흘러나가잖아요. 이 전개되는 거는 내가 이해가 온전히 되었던 아니었던 내가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든 안 하든 그냥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간이 지나면은 난 아무튼 그 읽었다는 명목상의 권수는 채울 수가 있는 거거든요. 묵독이라는 걸 하게 되면은 그렇게 하기가 힘들어요. 내가 이해가 안 되면은 아이들이 좀 덜 넘어가거든요. 묵독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조금 더 이해하려는 시도를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흔히 말하는 능동성이라는 게 좋아져요. 그래서 묵독의 비중을 넓혀보시는 거를 1옵션으로 일단은 권해드리고 여기서 가능하다면은 병행해 주시면 좋을 게 뭐냐, 아이가 타인과 소통하는 거를 해보면 좋겠어요. 책 읽고 그거에 대해서 타인과 이야기 나누고 글로써 소통하는 경험을 병행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다. 뭐 학원들 중에는 읽은 거 기반으로 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학원들이 있어요. 아마 찾아보시면 주변에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학원을 보내보시는 게 저는 괜찮다고 봐요. 글쓰기도 같이 이루어지면은 더 좋아요. 그냥 어물쩍 넘어간다는, 흔히 말하는 어물쩍 넘어간다는 거를 좀 줄일 수가 있어요. 너무 늦지 않았는지 사실은 조바심이 갑자기 나서요. 그렇게 늦은 건 아닌 거라고 보고요. 아이가 이게 점수나 책 레벨로 환산이 안 되는 그런 이제 인풋 같은 것도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조바심을 낸다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득이 되는 게 별로 없어요. 6,000권이면 사실은 분량이 상당한데 이 권수로 따졌을 때는 6,000권 정도 읽었을 때 쉬운 거 포함하더라도 이거보다 성취가 높은 애들은 꽤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그 친구들은 아마 묵독의 비중이 제가 봐왔던 애들은 더 높았어요. 6,000권을 거의 총독하는 식으로만 했던 애들은 사실은 좀 이제 아주 많지는 않았거든요. 방향상에 좀 전환을 생각하고 계시다면은 묵독 쪽으로 가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럼 청독은 아예 안 해도 되나요? 아이가 이제 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게 이것도 맞는데 점진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통독 3, 묵독 7, 이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이건 당장에 갑자기 이렇게 바꿔버리면 아이가 좀 힘들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비율 전환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뭐 적어도 한 6개월 이상은 두고서 그렇게 점진적으로 바꿔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궁금하신 거나 더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사항이 또 있으실까요?
아닙니다. 네, 충분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머님 새학기 풍요롭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벚꽃놀이 한번 갔다 오시고요. 네. 행복한 봄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청동만 했을 때 AR 점수가 이 정도 나오는 거는 보편적인 점수라고 보시는 거세요? 청동만 했을 때는 제 생각은 이게 진짜 완전히 숙련이 되지 않으면은 AR 한 5 이상의 책은 좀 힘든 면이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그냥 한번 그냥 스르 흘러 지나가는 거예요. 청독은 자기 리듬으로 읽는 게 아니라 이거 읽어주는 사람의 리듬으로 읽게 돼 있어요. 듣게 돼 있죠. 이렇게 했을 때 아이들이 이렇게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거를 하는 게 이게 좀 잘 안 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글을 읽을 때 모든 지면을 같은 속도로 읽는 게 아닌데 청독을 하게 되면은 이 글자 이 음절 단위 수에 맞춰서 듣게 돼요. 정보를 접하게 되는데 이거는 좀 사실은 자연스럽지 않은 거거든요. 어떤 정보들은 복잡해요. 이 유추 같은 걸 쓰든가 이럴 때는 시간이 좀 더 걸리고 어떤 거는 상투어구로 막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 거는 그냥 눈으로 읽으면 스르르 그냥 지나가듯이 볼 수가 있거든요. 이걸 못하기 때문에 청독만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성장이 제한적인 면이 있다고 봐요. 이제 중학교 올라가니까 이제 그거 때문에 이제 걱정이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수준도 늦지 않았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원장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그러면 지금 중등 내신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중등 내신은 이 아이의 학습력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은데요. 만약에 한글 독서가 굉장히 잘 돼 있고 사실은 분석적으로 이 텍스트가 읽는 게 가능하다 하면은 그러면은 어느 정도는 할 거예요. 학교 수업을 잘 듣고 정리할 수 있는 애라면. 근데 전제는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품사나 문장 성분 이거는 안 돼 있으면은 아마 학교 수업을 이해하기는 좀 힘들 거라고 봐요. 그래서 뭐 여기서 해주실 거는 중학교 내신을 염두에 두고 계신다 하면은 품사나 문장 성분은 지금부터는 챙겨주시는 게 저는 현실적이라고 봐요. 이것도 이제 가르친다고 뭐 한 달 만에 마스터 한다든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뭐 책 읽기도 그렇잖아요. 읽는다고 해서 한 달 만에 독서 마스터 이런 건 없잖아요. 문법도 비슷해요. 그래서 유예 기간이라는 게 필요하니까 지금부터는 품사 문장 성분 같은 거를 훈련을 해서 중학교 입학했을 때 수업은 이해할 수 있게 적어도 교재에 적혀 있는 설명은 이해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 저는 중학교 내신은 잘 볼 수 있다고 봐요. 왜냐면은 중학교 1학년의 텍스트, 교과서 텍스트 난이도를 보면은 AR로 쳤을 때 1이나 2에 해당하는 텍스트거든요. 지금 읽어서 90% 이해하는 텍스트로 다 구성이 돼 있어요. 읽었을 때 이해가 안 돼서 어려움을 느끼거나 이런 게 없을 거예요. 내신 때문에 불안하시다면은 그거는 일반적으로 문법이나 문법을 활용한 쓰기 문제거든요. 요거 두 개는 그러면은 더불어서 확인을 해주시고 채워주시면 되겠다. 이 중에 핵심은 품사와 문장 성분이다. 우이아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이고요. 첫 번째는 이제 엄마표를 시도를 하셨다가 이게 좀 쉽지가 않으셨나 봐요. 그래서 비학군지 소규모 동네에서 골라가지고 프랜차이즈 영어 학원을 2년 좀 안 되게 다녔어요. 수업 방법은 하루에 50분 동안 헤드셋을 켜고 순전히 이제 음원으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성실하긴 했는데 그리고 시험 같은 거 보면은 만점 거의 다 만점 나와가지고 잘하고 있겠구나 라고 해서 AR 지수 테스트를 봤는데 2점대도 안 나왔으니까 1점대 나왔다는 얘기죠. 1점대 나왔으니까 2년을 했는데 이렇게밖에 안 되나? 그래서 학원과 이제 병행해가지고 2달 동안 이제 원서를 열심히 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학원하고 그 원서를 같이 챙기려는 게 어려운 거예요. 학원에서는 이제 일주일에 100개의 단어를 외우고 리딩서 지문을 백지에 해석해서 적어내는 이런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맞는 방법인가? 아이가 5학년이고 6학년이 이제 중학생이 될 텐데 어떻게 이제 공부를 하면 될까 고민이 계신 거예요. 3가지 정도로 이제 추려서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제 집에서 원서 읽고 이제 화상 영어 아니면은 입시학원 지금 다니는 학원하고 이제 집에서 원서 읽기를 병행하면 어떨까? 아니면 이제 문법 수업이 있는 영어 도서관하고 이제 원서 읽기를 하면 어떨까? 이 3가지 중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문법은 생각하신 거는 6학년쯤에는 문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그 화상 영어 하고 집에서 영어 책 읽는 게 이 아이한테는 좀 맞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아이가 책에 대한 좀 약간 사랑? 책에 대한 그 책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책을 좋아하는
있기 때문에 책 읽기에 많은 시간을 줄 수 있는 방법을 하면 좋겠다. 지금 5학년, 6학년 때 최대한 책을 많이 읽어놓고 중학교 들어가면은 기초가 쌓이겠다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입시 학원은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아이가 자연스럽게 유추하거나 그런 능력은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효율성이 좀 낮다고 저는 봐요. 지금 아까 설명한 거. 그리고 다른 입시 학원도 뭐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아요. 단어 많이 외우고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이제 문법 수업이 있는 영어 도서관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품사랑 문장 구성 요소를 좀 갖춰놓고 아이가 공부를 하면 문법 효율이 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약간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시간을 많이 활용하고 결과는 적을 것 같아서 오히려 약간 로드맵처럼 하면은 일단은 책을 좀 많이 읽는 방향으로 가고 필요하면은 뭐 6학년 돼서 품사랑 문장 구성 요소 좀 공부를 하고 아이가 좀 품사랑 문장 구성 요소가 좀 잘 되는 것 같다 그러면 한글도 좀 잘 읽는다고 하니까 바로 중학교 들어가서 수업 열심히 들어도 될 것 같고 약간 불안하시다고 하면은 겨울방학 때 중학교 들어가기 전 겨울방학 때 문법을 공부를 하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으셨는데 2점대 중후반 지금 아이가 약간은 어려운 이거를 읽으면은 긴 문장 같은 경우는 오역이 꽤 있다고 합니다. 이제 줄거리는 가져갈 수 있는데 오역이 있다고 하는데 요거를 그냥 내비둬도 되냐 아니면 좀 알려줘야 되냐 그게 궁금하신데 오역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오역을 통해서 이제 유추 능력이라든가 책을 자연스럽게 읽는 방법을 배우고 있다. 그래서 이 문장 오역은 특별히 지적하시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 오역을 했다는 거는 단어의 뜻을 뭔가 잘못 알고 있거나 아니면 어떤 그러니까 단어는 다 아는데 뜻을 모르는 이런 상황이 좀 발생한다거나 이랬을 때 이제 오역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거를 내가 유추하는 힘을 기른다고 냅뒀다가 야 이거를 평생 이걸로 알고 지내면 어떡하지? 그러면 나중에 이런 비슷한 거 나왔을 때 틀리면 틀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 드실 것 같은데 이제 오역을 하는 특정 문장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이 이제 반복이 되면서 그 문장만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아니면 그 문장만 이상하게 느껴질 거예요. 한 번은 오역했지만 그 다음번에는 그 문장 구조가 나왔을 때 똑같은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가지고 오역을 했다고 치면 분명히 맞아떨어지지 않을 거거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오역이 난 경우가 그 특정 문맥에서는 그렇게 오역을 해도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오역을 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그런 습관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것이 이제 지속되고 비슷한 문장이 나왔을 때 문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면 앞뒤가 안 맞거든요. 그래서 앞뒤가 안 맞는 거를 인지를 하고 그 내용을 바꾸려는 시도를 무의식 또는 의식적으로 하겠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하면 그 정도의 수준의 문장이 오역이 지속되고 그것이 이제 몇 년이 지나도 그 오역을 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봐요. 즉 굉장히 좀 쉬운 단어, 어휘를 가진 문장인데 아이가 그것이 나이가 먹었어도 오역을 한다. 이거는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해요. 저희도 이제 아이들 지도하는 걸 업으로 생각을 하고 저희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말하지만 이 사연 대답 드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열심히 생각할 것이고 또 그 어려우니까 또 많이 배우는 거라고 생각하고 사연 보내주시면 열심히 읽고 저희가 이런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할까요? 감사합니다.